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서 데이터 디자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간단한 몇 가지 HW표 2020에 대한 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문단을 가지고 어떤 첫 글자, 문단 첫 글자를 장식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임의의 신문 기사 하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가지고 네, 이 부분만 지금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 텍스트로 붙이기로 합니다. 이제 어떤 문서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값이 전혀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첫 글자를 캡으로 이렇게 씌우는 방법인데, 이렇게 여러분 작성을 하시면 좀 첫 글자, 즉 문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첫 글자를 좀 부각시켜서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원하는 서체 크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들여쓰기를 먼저 해라고 했죠. 들여쓰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0포인트 정도, 한 글자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문단 하나, 둘, 셋, 넷,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교재 쪽수는 조금 변경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글자 문단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도형부터 시작해서 글상자, 개체, 그 다음에 뭐 보기, 그 다음에 서식,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서식으로 제가 이 부분이 살짝 죄송합니다.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서식입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문단을 문단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첫 글자를 장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모양 없음, 그 다음에 2줄, 3줄, 4줄.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음, 그리고 원래 글꼴,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선 굵기라든지 그 다음 선색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면색도 약간의 어떤 컬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본문과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없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어떤 다른 표시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2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를 이렇게 선택하고 선색을 진하게 2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국자가 2줄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앞으로 이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의 면색도 예를 들어서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본문과의 간격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구성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첫 글자
두 줄, 그 다음에 면색 이렇게 면색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쉽게 불러서 이 부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다른 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글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그 다음에 선을 이제 점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하고, 면색은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첫 글자 장식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굵기를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여전히 없이 하고, 그러면 이게 좀 더 굵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서식으로 가서 글자 장식에서 이 부분을 구성으로 해서 추가를 해서 첫 글자, 그 다음에 세 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색이 있죠. 선색, 그 다음에 뭐 점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에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세 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백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 이런 거 없이 한번 그대로 설정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 부분이 여백이 생기면서 이 부분만 만들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면 여기다가 문단을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문단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서식에서 첫 글자 장식, 그러면 글꼴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하고, 그 다음에 면색을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럼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첫 글자 장식 같은 경우는 선택할 때 어떻게 되나요? 선택이 안 되죠. 그냥 블록이라든지, 그럼 이 상태에서 글씨를 청색으로 한번 다 해볼까요? 그러더라도 그 첫 글자 장식은 설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지금 현재 이 페이지죠. 여기에다 글씨 그 첫 글자 장식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모양 복사라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결국은 미리 설정했던 그 구성에서 설정했던 대화 상자 설정에서 설정 목록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생성된 부분에 글씨체라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글씨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럼 이 부분 한번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다시 첫 글자 장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약하게 면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적용은 사후에 적용은 안 되지만 사전에 이 글씨의 색깔이라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승계가 다 가능하죠. 그럼 글씨체를 바꾸려고 하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직접 글씨체를 바꾸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서식을 적용해서 첫 글자 장식을 할 경우에 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만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 이것들을 그 사각형을 라운드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컬러로 설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각형의 라운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문단 그 첫 글자 장식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사용할 경우에 그 문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모양 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들어서 알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모양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Alt C입니다. 제가 그 키보드 그 입력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두고 Alt C를 한번 해볼까요? 문단 모양 복사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한번 Alt C를 다시 해볼까요? 변화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Alt C를 한번 넣어볼까요? 문단 복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블록을 씌워서 Alt 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전체 이 문단, 여기에 있는 이 형태 문단이 복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다시 제가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 장식 같은 경우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첫 글자 장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첫 글자 장식에서 대화 상자 설정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한자 한자 하기는 좀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감수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 복사가 그 문단 모양 첫 글자 장식은 모양 복사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Alt C를 가지고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그 문단 모양 복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식으로 가셔서 첫 글자 장식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글자 테두리가 없는 거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서식에서 첫 글자 장식이 없는 거로. 그러면 이제 원상태로 이 문단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죠. 이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뭐 첫 글자 모든 문단이 첫 글자를 장식하고 일괄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글꼴 원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도 10포인트로 이렇게 하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모양 복사 같은 경우는 Alt C 한 번만 되는 거 문단이나 모양 그 다음에 문단 스타일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문단 스타일들 예를 들어서 문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문단 스타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왼쪽 들여쓰기를 하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5 정도씩 주고 그 다음에 행간도 나는 줄간격이죠. 한 130으로 주고 그러면 지금 그 문단 여백 왼쪽 오른쪽 한 눈에 띄게 한 10% 정도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게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서 Alt C를 클릭하셔서 문단 스타일을 복사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 놓고 Alt C를 한번 누릅니다.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단 스타일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문단 스타일 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여기다 놓고 문단 스타일 글자 모양
글자 스타일이라는데 스타일이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단 스타일도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모양 복사가 아닌 스타일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9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인용문을 아예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20포인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인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문단 규격인데 본문보다 한 포인트 더 적게 하는 거.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 인용문이라는 이런 문단 스타일로 한번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문단에 커서를 놓으시고 서식에서 보시면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 그럼 스타일을 쭉 보시면 많은 부분 스타일이 여기서 캡션부터 쪽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인용문이라고 그랬죠.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새 스타일을 인용문 이렇게 합니다. 새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각각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인용문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문단이 바뀌었죠. 그럴 경우에는 서식에 가셔서 스타일을 인용문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어떤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인용문이 이런 식의 이제 인용문이 왔을 적에 서식의 스타일은 F6이죠. 이제 하키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F6키, 6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인용물은 이제 컨트롤 2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빈번하게 쓰시는 것들은 이렇게 컨트롤하고 블록을 설정하고 컨트롤 2를 누를 경우에 곧바로 방금 우리가 등록한 이 서식 있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제목을 간단하게 문단 모양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단 모양의 확장 탭,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서 테두리로 갑니다. 테두리로.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내가 진하게 4mm 정도. 그러면 테두리 색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을 제목이기 때문에 배경 면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두는데 제가 문단 여백 무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문단 모양에 가서 이게 너무 굵기가 너무 좀 크다. 그럴 경우에 2mm로 하고 역시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색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색으로 주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문단 모양을 문단 여백 무시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아래 여백만 한번 1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문단 그 여백이 너무 여백이 없죠. 그 다음에 설정. 그럼 어떤가요? 여백이 살짝 늘었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서 문단 모양 설정해서 이 정도로 줘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목이 얼추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 제목도 진하게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표라든 이런 것들을 모양 복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제목을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제목으로 다시 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서식에서 스타일. 그러면 여기에 미리 어떤 그 제목이라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문단 모양,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제목을 11포인트. 그럼 나중에 이제 포인트를 크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럼 문단 모양 11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Alt C 한 번만 쓸 때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둘 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블록을 씌우셔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단 모양의 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런 블록 형태의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제목 디자인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본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목이라든지 이런 챕터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금제 이 부분을 시행해 왔다. 그 다음에 제공.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제목으로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미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서식해서 그 다음 스타일 문단 모양 15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즉 모양 복사는 기억을 한 번만 딱 하고 컴퓨터가 꺼진다든지 이 아래 한글이 다시 재시동할 때는 그 모양 복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할 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한다. 본문 10포인트. 그럼 여기다 서식을 놓고 스타일에 여기 이제 그 차례라든지 머릿말 뭐 인용문 본문도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본문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놓죠. 그러면 전체로 예를 들어서 이 본문 내가 어떤 그 문서를 서식할 때 전체를 그 블록을 설정해 놓고 먼저 본문 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이라든지 제목도 소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하이에 있는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목 이 부분을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소제목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뭐 저기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대제목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소, 중, 대제목에 대한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본문, 그 다음에 인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작업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만큼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스타일들을 다 마련을 해놨죠. 그럼 이 부분을 스타일들을 여기 글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수정해서 이미 등록한 것을 설정을 통해서 수정하실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들여오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문단 모양 11포인트 이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 편집하기에서 이 스타일 이름이라든지 이것들 편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삭제는 엑스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영역에다 커서를 두시고 이 문단 모양 11포인트를 현재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색이 좀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 모양을 그 다음에 글씨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글씨 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게 바꿔졌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서식을 놓으시고 스타일, 그 다음 문단 모양 이 부분을 내가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가요? 내가 지금 작업을 해놨던 부분들이 현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블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재 모양 설정. 그럼 어떤가요? 방금 제가 그 설정해놨던 부분들이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서식 스타일로 가셔서 나머지 이제 스타일의 위아래를 바꾸시는 겁니다. 순서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 마당이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가져오기. 가져오기라는 것은 저장이 돼 있어야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이쪽에 보면 스타일 내보내기가 있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일 내보내기 파일의 특정한 파일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파일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날짜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라든지 이것 써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제가 스타일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스타일 파일을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여기 이 주소가 있죠. 여러분들 이 주소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럼 스타일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HWP 뭐 2020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날짜를 써놓고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스타일. 그러면 이제 스타일에 대한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렬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현재 바탕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 복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스타일에서 새 스타일로 이것들을 복사를 하는데 새 스타일을 아까 제가 써드렸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죠. 새 스타일 여기에다가 새 스타일 파일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스타일을 저장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탐색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새 스타일 파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스타일 파일이기 때문에 폴더까지만 한번 여기다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겠죠. 그럼 어떤가요? 여기에 이 위치에 새 스타일 파일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스타일 파일들을 우리가 계속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자기만의 이 스타일을 꾸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파일들을 계속 저장해서 나중에 HWP 2022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이 스타일 파일을 불러들이면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로 한다면 새 스타일 파일을 선택을 해서 새 스타일 파일도 이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특정의 스타일을
내보내고 싶은 현재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다 끌어오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스타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스타일 몇 개만을 현재 스타일에다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절약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이런 위치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아마 편집 관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그 모양 설정이나 글자 설정을 유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모양 복사,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복사보다는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편집을 고속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적용할 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목, 소제목, 중제목, 대제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것들을 소제목으로 Alt C로 복사를 해놨는데 중제목이나 그 다음에 대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이 복사한 것들이 다른 걸 복사해 와야죠. 하나의 그 스타일, 그 모양 복사를 하나만 해서 쭉 가면 상관없는데, 쭉 문서를 편집하다가 3개 정도 모양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모양 복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스타일에서 스타일 문단 모양, 소제목, 중제목, 대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스타일을 해서 여기가 이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제목이다. 그러면 소제목 11포인트 이렇게 두시고, 소제목.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나는 대제목으로, 중제목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문단 모양을 이제 다른 색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굵기는 뭐 2mm로 하더라도 색을 나는 청색으로 하고, 대제목은 그 다음에 면색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크기를 12 정도로 주고, 역시 진하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내가 대제목이, 중제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서식에다가 스타일 추가해서 저는 문단 모양 중제목 12포인트 이렇게 해야겠죠. 중제목 1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제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제목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대제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2mm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색을, 대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계열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면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목 같은 경우는 12가 아니라 13 정도 줘야겠죠. 진하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폰트라든 이런 것들도 뭐 굵게 이렇게 줘서 대제목으로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나머지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뭐 꼭 들여쓰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가요? 제목을 들여쓰기를 안 할 경우에 이 부분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쓰기를 해줄 경우에 이 2mm 있죠. 이것과 그 지금 띠 있죠. 띠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줘지는 거죠. 물론 이제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문단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백을 줘도 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두시고 다시 서식에서 내가 스타일, 그러면 여기다 문단 모양, 그 다음에 대제목 우리가 13포인트 이렇게
13이죠.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스타일이 이렇게 대제목이 틀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이 추가됐죠. 그럼 내가 중간중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대제목으로 만들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문단 모양 여기 나와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더라도 곧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의 제목 설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가능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글씨라든지 이런 그 폰트 있죠. 폰트를 동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좋죠. 약간 박스와 같은 이런 효과를 주면서 그 다음에 도표라든 이런 것들은 커서가 안 들어가죠. 여기 입력해 보시면 글상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그 제목을 좀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것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없애고 텍스트에다 붙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하게 있죠. 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 포인트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글상자의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선택을 하면 어떤가요? 안 들어가죠. 문단 모양의 그 제목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제목에 폰트라든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집니다. 이제 그 글상자라든지 도표 자체가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텍스트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괄 수정이라든지 일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한계가 있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단 모양 글상자, 그 다음에 글상자 문단 모양의 이제 제목, 그 다음에 글상자 기반의 제목,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목 디자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각주라는 부분들이 있죠. 각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각주를 넣고 싶어요. 여기에다 이제 서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을 누르시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부분 각주를 누릅니다. 그럼 하단에 이렇게 펼쳐지죠. 그럼 붙이면 되죠. 각주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본문보다 한 포인트가 적습니다. 본문이 10포인트니까 9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줄 간격도 160이 본문이라면 그 각주 같은 경우는 13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번 그 다음에 내가 각주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해왔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2번 각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2번. 그럼 이제 1번 각주, 2번 각주가 동일하게 이제 폰트라든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1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밑에 있는 하늘을 맞추고 싶다면 Shift와 탭을 누르면 정확히 맞춰집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바로 밑으로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들을 정렬, 그 문단을 아래로 정렬하는 방법이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정확히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다면 여기에서 폰트 다 설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도 되겠죠. 스타일. 그러면 여기 이미 이제 각주가 돼 있죠. 우리는. 그래서 플러스에서 각주 9포인트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한번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원래 각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클릭을 하고 서식을 통해서 스타일을
각주 9포인트 이것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각주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했는데 블록이 하나만 씌워지죠.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입력에서 각주가 돼 있는데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했죠. 각주 미주 모양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그럼 각주 구분선 넣고 5cm 넣고 여기 있죠. 5cm 넣고 그 다음에 색을 어떻게 줄 건지 기본적으로 보통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각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ABC로 넣는다든지 가나다로 넣는다든지 뭐 별표 형태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럼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별표 하나, 둘 이렇게 가죠.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각주를 만들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저자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번호보다는 이제 별표를 넣기도 하고 여기서 다양한 방법들인데 일반적인 각주 방법은 그냥 1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하나 이렇게 넣는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주 번호 매기거나 앞구역에 이어서 구역별로 각주 번호를 따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책 한 권에서 챕터별로 각주 번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책을 1번부터 몇백 번까지 각주를 동일하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쪽마다 시작하면 각주 몇 쪽에 각주 1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그 몇 페이지에 각주 몇 번 보세요. 이게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매 장마다 1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각주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같은 경우는 챕터 형태로 각주를 1번부터 시작하는 법들. 예를 들어 각주가 뭐 500 몇 번 이렇게 하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챕터별로 해서 각주가 뭐 한 3, 40번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일련 번호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번호의 속성 뭐 적게 이렇게 여러분들 적절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의 그 세로 위치 꼬릿말 각주 꼬릿말 바로 위쪽에 지금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본문 아래 한번 해볼까요? 살짝 뭐가 위치가 변하는데 거의 뭐 미동이 없죠. 이 정도 변했습니다. 위치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단 각주라고 있어요. 그 우리가 1단, 2단, 다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안 배웠지만 여기 여기 보시면 다단이라고 있죠. 단을 예를 들어서 2단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단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단이 분리될 때 각주를 어떻게 될 건지 일반적으로는 각 단의 밑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다단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 상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를 여러분들이 그 입력하는 이런 방법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물을 인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스타일로 서로 만들어 놓는 방법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것하고 그 글상자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중복이 돼 있죠. 이 부분 같은 글상자가 글자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자처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자처럼이 돼 있지 않으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글자처럼 돼 있을 경우에 위치 이동이 쉽지 않죠.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 부분이 글자처럼 안 돼 있다면 내가 이렇게 위치 이동이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문단이라든지 이런 행박곰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문단 모양을 통해서 글상자를 통해서 각 제목을 만들고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사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문단 모양을 통해서 각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메뉴별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식 쪽, 이 정도에서 이제 작업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입력에서도 이제 도형도 저희가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면서 이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글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 그림표, 차트, 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를 우리가 왜 쓰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글로 만들어서 첫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입력에 보시면 글상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 여기 글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논평을 낸 이 부분에 글상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복사를 해서 크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상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글씨 포인트도 주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도 적절하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도형을 채우고, 그 다음에 윤곽선도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나가면 나중에 이제 글상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으로 가서 둥근 모양이나 반원, 타원 이렇게 작업하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 그림자라든지 이런 그림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림자를 주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상자에다가 내가 채우기를 통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채워졌죠. 그러나 나는 글씨에다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글상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글맵시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입력에 보시면 글맵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글맵시를 해서 나는 어떤 형태의 글맵시 모양을 쓸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글맵시 제목,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이런 디자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적인 사각형으로 이대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글맵시의 스타일이라든지, 글맵시는 아무래도 좀 진한 게 좋겠죠. 이렇게 진해서 색, 글자 간격 이대로 두시고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의 글맵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럼 글맵시 채우기라는 게 있죠. 글맵시 윤곽선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글맵시 글맵시 음영을 이 정도로 줘볼까요? 음영이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글맵시라든지 이런 식의 이걸 통해서 이제 글맵시를 제목을 글맵시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맵시 모양도 여기서 다시 줄 수 있죠. 나는 글맵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으로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맵시 중에서 이제 가장 특이한 부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글상자로 했을 경우에 글자 안에다 뭘 못 넣었죠. 여기서는 글자 안에다가 이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특색 있는 그림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들. 그 다음에 크기에 맞추어서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지금 이제 효과를 위해서 좀 더 크기에 한번 이것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맵시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 글맵시 윤곽선을 이제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글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곽선을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위에 글 상자에서 구현하지 못한 그 제목이라든지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내가 특정한 어떤 그 책에 표지를 만들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 기법들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글 제목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맵시를 우측으로 90도를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길게 넣어가지고 글맵시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여기에 가로 세로를 종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릭.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벌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자체가 이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맵시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효용적인 이런 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 부분을 글맵시를 다시 개체 속성으로 가며 글맵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맵시 제목을 내가 몇 개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글맵시 모양을 한번 원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글맵시가 이렇게 반원으로 가고 아니면 나는 글맵시 전체 모양들을 나는 아예 원으로 돌리겠다. 한 줄 원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사각형 형태로 글맵시를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맵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타일 있죠. 이런 식의 글맵시 스타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모양들 있죠. 이런 어떤 그 사선 모양들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글맵시 모양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글맵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글씨에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 글 상자에서는 상자 안에다만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상자 안에다만 채우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이 글상자 안에다 넣었던 이것들을 넣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넣고 이것들을 하얗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글 맵시처럼 자체에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 맵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간단하게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와야 되는데 아래 한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글상자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뭐 스타일 그 다음에 저희가 각주라든지 인용물을 처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모양 복사와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작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글 맵시를 처리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 20여 쪽이 되는 문서의 모든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최종적인 어떤 그 표지부터 시작해서 챕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기능 하나하나를 조금 숙지하시고 또 더디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대로 이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쓰게끔 하려면 기능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그 다음에 디자인 영역 이런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